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전략, 기술적 분석, 그리고 바닥은 또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보고 가치를 평가를 해서 또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내재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을 왜 투자를 하셨나요? 물론 더 많이 올라간다 하고 1,000만 원 이상 올라간다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한 건데 근데 사실 투자하시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기축통화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더리움을 투자를 한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의 대항마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1등인 건 맞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통 금융을 위협할 만한 존재는 저는 이더리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코인 안에서 1등은 누구죠?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치예요.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비트코인이 있나요? 비트코인은 없어요. 비트코인은 애초에 디파이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현 시점에서 나중에 가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이 54.62%죠. 근데 보시면 여기 트론도 25.83%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트론 비중 자체가 이렇게 높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더리움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때문에 트론도 같이 성장을 해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전통 금융을 위협할 만한 코인은 이더리움 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소득을 뭘로 준다고 했죠? 서클로 준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주는 거 아시나요? 지금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만 24세 정도 청년한테 경기도 사는 청년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죠? 얼마씩 해가지고 생계비로 해서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서클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서클로 주면 뭐해? 그쵸? 쓸 데가 없는데. 그런 말은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와 같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서클이라는 것을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이걸 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월급을 지금은 원화로 받게 되잖아요. 그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쓰게 되고 그리고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돼서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이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 레이어 2를 기반으로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는데 문제가 없게 되었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다면 이체를 할 때마다 어떻게 결제할 때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는 걸 쓰겠죠. 물론 그걸 대체할 만한 것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더리움 자체만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각량이 늘어나겠죠.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공급량이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정말 0.0000 몇 %거든요. 근데 일단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됐고 소각량이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이더리움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좀 더 먼 미래이긴 하지만서도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올라갈 희망이라도 있으면 좀 더 좋은 거잖아요. 조금이나마 그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아까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인프라가 만들어지려면 자, 여기 만들어 해서 만드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드론 기술이란 게 있어요.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드론을 서울 상공에서 이렇게 날릴 수 있는 드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거를 기술력이 된다고 해서 바로 그게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상용화가 되나요? 아니죠. 법이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라는 게 무조건 걸림돌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법들이 하나씩 통과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이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올해 7월 달에 다 통과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는 큰 틀만 잡아진 것이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통과되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패스트 트랙처럼 빠르게 이제 제정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는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추후 미래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에 대한 흐름들도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빼놓고 보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전기차 산업. 가장 크게 또 성장을 했던 산업 중에 또 하나니까. 그때가 2017년도, 18년도. 전기차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지만 사실상 이더리움과 같이 주목을 받고 또 크게 상승했던 구간들이 바로 2017년도와 2018년도. 현재 이더리움의 위치와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전기차가 있긴 있었겠죠. 근데 지금처럼 많이 돌아다녔나요? 아니죠. 상용화가 된 지 고작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들도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도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도 결국에는 성장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급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2017년도, 2018년도보다 더 큰 성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또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지금 딱 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법도 만들어져야 되고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우리가 코인을 쓰는 날이, 고깃집 가서 코인으로 결제하는 날이 머지않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미래들을 꿈꿔오시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더리움을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장장에서 일단은 뭐 알긴 알았으면, 뭐 이거에 대한 미래들은 좀 알긴 알았으면 투자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수익을 보고 나올 것인가, 사실 그게 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지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고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하고 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고래는 누구냐면 이더리움 2.0 스테이커들입니다. 전체 이더리움의 공급량의 64%를 누가 들고 있다? 스테이커들이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더리움이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2020년도 11월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5년 전이잖아요. 이때부터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단가를 보면서 보통 저는 많이 매매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 이거 보이시죠? 이 구간이 넘어간 시점부터가 보통 큰 급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바닥 구간에서 노리면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더리움이 큰 시세, 정말 큰 시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간 순간부터 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급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지표를 보는 방법들, 그리고 이것들은 유료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링크를 같이 공유해 드리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인베드 차트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코인들 하나씩은 꼭 있으실 거예요. 이더리움에 대한 세력뿐만 아니라 전체 알트코인에 대한 세력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좋은 글들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흐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같이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이제 다 대응을 다 도와드렸고, 아직 또 고민이신 거나 있으시면 여기 고정 댓글란에 첫 번째 링크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 문자로 해서 이제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하고 이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좀 더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자 제가 확인한 대로 바로바로 또 초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또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단타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아침에 시장 바닥 나오고 지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어떤가요? 자,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왔죠.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와 주고 있는 거 보고 이제 밤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르카라든지 리스크 같은 거 좀 더 이제 짧게 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타로 해가지고 단기 수익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 수익 본 걸로 해서 추매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십시오. 충분히 또 좋은 시기 찾아옵니다. 무조건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아요. 올라가는 시장도 분명히 찾아올 거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